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를 또 찍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과거의 아파트 가격이나 과거의 주택 가격과 비교해 보면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집 마련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질 거예요. 특히나 새롭게 뭐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취업을 하셔서 앞으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 예, 먼저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입주 물량은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입주 물량이 한 3만 5천에서 3만 8천 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에 1만 가구 이하예요. 즉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서울에 공급이 안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서울에 우리가 아파트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비사업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할 데가 없어요, 서울에 이제. 즉 아파트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분양가들은 계속 오르잖아요. 작년 하반기 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분양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자, 거기에다가 임대차 2법이 20년 7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세금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점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전세금 올려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봤자 실익이 없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금 오른 것만큼 월세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주택시장을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다 똑같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월세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하반기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한도가 지금은 100% 다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90%로 축소가 돼요. 90%도 축소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축소가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당연히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더 급격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어떤 거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월세 물건도 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2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면서 또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고,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대출 한도도 이제 줄어들면서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럼 월세가 오른다라는 거는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내가 더 많은 월세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임대차 입법 도입 전후 이제 전세가격 동향지수 변동률 추이입니다. 이거는 출처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자료고요.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4주간 12.31%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입법 통과되기 이전에는 3.86% 올랐고요.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후에는 8.13% 올랐어요. 얘는 수도권 지역도 똑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도입 이후에 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입 이후에 거의 뭐 7배가, 한 6배가 올랐네요. 6배가. 그죠? 예, 그만큼 지금 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이죠. 사실은 임대차 입법이라는 게.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입법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자, 그런데 되려 전세금이 상승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정책도 어떻게 보면 손질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손질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뭐 임대차 입법 이후에 지금 전세금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을 보면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지금 비아파트 시장 전세 기피하잖아요. 이거는 월세로 많이 원하시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공시가격 126%입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지만 지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26% 안에 보증금 비율이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3억짜리 전세를 주고 있다는데 공시가격 126%라니까 2억 5천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3억에 주던 거를 2억 5천에 주겠습니까? 안 줘요. 2억 5천에 월 30만 원. 왜? 서울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6%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시가격 126%, 그러니까 보증보험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월세 전환이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거 비용이 같이 증가를 하니까 비아파트 시장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처분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관리, 즉 우리가 이제 주담대 대출 있잖아요. 자, 주담대 대출이 과거에는 우리가 소득 없어도 그냥 주택 대비 담보대출 비율만 맞으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대출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DTI, 소득 대비해서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얘보다 더 센 게 또 DSR이거든요. 예, DSR은 다른 이제 기타 또 이제 대출이 있으면 합산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출 한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올해 7월 달에 DSR 3단계 도입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주담대 대출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택가격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주택가격은.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는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런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변화인데 빨간색은 29세 이하, 요 검은색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간색 29세 이하는 대부분들이 사실은 내 집을 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11년간의 지금 순자산 변화를 보면 65세 이상은 대부분이 좀 집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억 4,550만 원에서 4억 5,554만 원, 즉 85%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 29세 이하는요. 7,671만 원에서 9,954만 원. 65세 이상 대비해서 순자산이 30%밖에 안 늘어났어요. 즉 이거는 어떤 의미냐?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고 또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못하면 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자산 양극화 시장에서 지금 아래쪽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지역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 이런 거죠.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무조건 선점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입지가 좋아야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무조건 선점하시면 됩니다. 왜? 무조건 돼요. 예.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원래 그 신속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원래 노후도가 30년 67%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후도 요건 완화해 줬거든요. 30년 60%로. 자, 완화해 준 이유가 뭡니까?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내가 미리 선점해 놓으면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어떤 개념이냐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나온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만큼 서울에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노후도가 높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선점해 놓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작으면, 시드머니가 많이 없으면 시간을 먼저 선점해 두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근데 중요한 게 입지예요. 뭐냐? 잠실동의 송파의 대장주인 아시아 성주촌. 만약에 전세 끼고 투자하려면 20억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잠실동 어때요? 소액으로 들어가면 2억 초중반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액으로 상급지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상급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시드머니 만들기도 많이 어렵고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대출은 잘 안 나오고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액 투자하기가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소형 신축 6억 이하, 이거 다 아시죠? 예, 소형 전용문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그 다음에 6억 이하, 이제 가격 기준으로 해서 2억 이하는 27년 말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뭐예요? 주택수에서 제외되잖아요. 그죠? 이런 세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웬만한 빌라는 다 공시가격 5억 이하예요. 자, 그러니까 공시가격 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거 바뀌었죠? 아파트 청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 인정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평생 1회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앞으로 또 무제한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정부에서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주면 이거에 맞춰서 제가 또 투자에 대한 패턴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소액으로 묻어놓기가 너무 좋은 지금 시기입니다. 아주 노후된 지역에 좀 소액으로 묻어놔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서울의 중급지라고 볼 수 있는 뭐 이제 동대문구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 내가 전세 끼고 매입하면
5천에서 1억이면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률보다 지금은 그런 똑같은 지역에 내가 갭으로 투자하게 되면 6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점점 시드머니는 점점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드머니가 작아도 이런 식으로 세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오늘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뭐 이제 미아동 258번지 일대, 그 다음에 번동 일대, 예, 여기가 신속통합계획 후보지에서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즉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지역들이 뭐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추가 분담금을 2배 이상을 내고 내가 만약에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좀 낮은 지역이면 사실은 시세 차익이 좀 많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듯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그 재개발 지역 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투자를 할 때는요, 입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시세 차익을 이제 거둘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음 주 그 세미나에서는요, 세미나에서는 소액으로 어떻게 또 선점하는지,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어떻게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현장에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고요. 또 이게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제 지역도 좀 공개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